반갑습니다. 12월 19일은 교당 결산을 하는 날이고요. 교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도님들 전체가 같이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날이고, 오늘 다음 주까지는 개인적인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결산을 할 것이냐. 저희 교도님들이 지난 교구 교리학교를 통해서 뭐 하셨죠? 상시 훈련의 체질화 해서 많은 35명의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셨지만 꾸준히 상시일기를 가져오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10명도 안 되시는 것 같고, 그 상시일기를 꾸준히 쓰기만 하면 안 돼요. 쓰기만 하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어저께 범했던 것을 오늘은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오늘 범했던 것을 내일은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이제 계문이나 이런 걸 총계를 한 달에 한 번씩 내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이제 내고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내고 그것이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총계가 돼요. 1년에 한 번씩 신분 검사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처님이 되어 가는지, 내가 얼마나 대종사님 교법에 공부를 하셔서 성현이 되어 가는지, 그거를 이렇게 이제 대조해서 그 기록을 하는 것이 사정이라고 하는데, 기록을 하는 것이 신분검사입니다. 신분검사는 1927년 원기 12년에 대종사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계문도 만들고 상시 훈련도 해서 상시일기도 쓰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결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분검사라고 하는 걸 만드셔서 이제 이렇게 저희 교무들도 해요. 교무들도 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하시는데,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1년에 한 번 하고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도님들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신분검사서 점수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답안지 작성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계문을 얼마나 범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한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단위로 기록할 수 있게 제가 그 답안지를 다시 만들었어요. 총부에서 주는 거. 왜?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변화된 인격 변화, 교법 준수 변화, 이런 걸 보시고 3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시고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제출을 제가 이제 걷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쭉 봐요. 교도님들이 하신 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준해서 법의 사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급에서 특신급, 특신급에서 법마상정급,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근거 자료로 필요해요. 신분검사서가. 그래서 오늘 신분검사는 자기가 자기를 성현 만드는 법이다. 성현. 부처님을 만드는데 교무가 부처님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처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그 망령된 말이 훅 나오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내 부처님 내가 잘 불공을 해야지, 내가 내 부처님 조성을 조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고 조심. 자기가 자기를 성현 만드는 법이고, 공부인이 시비선악을 알며 이것이 나쁜 일인지 이게 좋은 일인지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내 마음이 주착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 내 마음이 주착되어 있는지를 보고 행동의 본말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마음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 본말을 알아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나날이 키워가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 말이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아이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데 머리를 좋게 개조를 하든지 손발이 고생 안 하게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늘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와가지고, 손발이 고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손발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도 하고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기 이전이지만 부모님이 아이고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이 고생해요. 이 말을 제가 듣고 살아서 이게 그거예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그리고 어릴 때나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은 한 가정을 이루는 분들은 그 가족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장이 머리가 나쁘면 가족들이 고생해. 그리고 한 단체의 리더가 머리가 나쁘면 그 단체가 고생해. 발전을 못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요즘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혜력이 딸리면 연구력이 딸리면 그 국민 전 세계가 한순간에 전쟁의 도가니로 빠질 수가 있어요. 순간의 판단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그 정도로 한 사람 말이 전 인류가 흥하냐 망하냐 그렇게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세계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연 등급하고 부당금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써 있지요? 당연 등급이라고 써 있지요? 네, 뒤집으면 부당금 등급이라고 써 있어요. 부당 등급은 계문 30계문을 쫙 풀어놓은 거고 앞에 당연 등급은 그 솔성 요론이나 뭐 이런 거 교법에 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복락을 장만하기 위한 조목들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당연 등급 점수가 높으면 나한테 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복락이 쌓여가는 거고 당연 등급 점수가 낮으면 내가 해된 생활을 많이 했구나. 남들한테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안 되고 많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부당 등급 점수, 계문 점수는 낮을수록 좋아요. 0점에 가까울수록 부처님이에요. 계문은. 그런데 부당 등급은 높아. 그러면 그거는 많은 주위 사람들한테 해로움을 끼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재고를 군데군데 심은 거예요. 말하자면 부당 등급이 점수가 낮을수록 좋다. 머리 넣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아무렇게나 막 다 000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안 지켰는데 0을 줄 수는 없고 그런 표준을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수지대조에 대해서 수지대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거예요. 빌려준 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생의 복락이 쌓일수록 남한테도 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받지 않고 보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차는 빌려오는 거예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오고 다른 옆집에 돈 내 열흘만 쓸게 그 갯돈 나 좀 꺼줘 그래가 빌려오고 이런 거는 영생의 빚이 되는 거예요. 이 생에 깜빡했고 아이고 갚기도 전에 눈을 감았네. 다음 생에 갚으려면 그냥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차다. 빌려오는 거. 신분검사는 왜 하는지 대종사님께서 일체생령을 남김없이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해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뜻을 받들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 인격이 어느 것이 좋고 좋은 점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한테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좋은 점은 그대로 살려가고 나쁜 점은 고쳐서 바꿔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마다 허와 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그냥 없는데도 막 부황부황 해가지고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허와 실을 파악해서 그 파악된 결과를 놓고 수행하는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신분검사를 합니다. 언제 하냐? 언제 한다고 했어요? 12월 달. 1년에 몇 번? 한 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해야 돼요? 상시일기를 보고. 상시일기를 그동안 안 썼어. 그럼 그동안 나를 딱 놓고 이제 신분검사를 하시면 돼. 내가 나이가
57세다. 그러면 57세 동안 살아온 나를 딱 놓고 오늘 신분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그리고 사정 방법은 당연 등급 점수는 20점이 만점이에요. 부처님이나 성현들은 20점. 기능 기술, 농사 짓는 법, 뭐 이런 건 30점이 만점이고, 첫 사정은 오늘 첫 사정하죠? 안 해보셨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 돼 잊어버리는 건 생각 안 하시고, 첫 사정은 원기 106년은 지나간 일생을 놓고 오늘 사정하시는 겁니다. 어저께 일을 놓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땠나, 나를 투명하게 바라보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지대조는 한 해 동안 총 농사를 짓고 강아지가 아니죠.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팔아서 총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기록을 하셔야 돼요. 총 지출은 얼마인지 1년을 통틀어서 지출은 얼마인지 현금의 총액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대부는 타인에게 받기로 해서 빌려준 돈이 나한테는 얼마가 있는지, 또 차용은 아까 제가 차라고 할 때 타인에게 빌려 쓴 돈은 얼마인지, 총 액수가 얼마인지. 계속 빌려오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부도 나니까. 그리고 해수는 한 해 동안 나한테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 해 동안 특별한 노력 없이 받은 현금이나 물질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고, 해시는 다른 사람한테 베풀시, 보시, 해시, 이건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는 거거든요. 베푼 현금이나 물질을 현금화해서 총액을 기록하는 것이 해시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는 것이 신분검사가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자료를 빼서 복사를 했어요. 거기에는 수입, 지출, 대부, 차용, 해시, 해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만 일단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고, 자, 이름을 쓰세요. 답안지에다 원불교 이름으로 쓰세요. 잘 못 쓰시는 분은 저기 우리 부교무한테 가세요. 그래서 써달라고 하세요. 이름이 없어요? 아니 똑같은데 다시 할 거예요. 5단 저번에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점수를 많이 주셔서 안 되겠어요.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요. 점수를 막 만점에 가깝게 다 줘가지고. 자, 이름을 쓰셨나요? 네, 이름 다 쓰셨지요? 답지에. 이름 안 쓰면 누구 건지 제가 잘 모릅니다. 내년에 또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름 안 쓰시면 이게 누구 거지? 글씨체도 저도 잘 몰라서 찾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면 106, 107, 108 그렇게 써있죠? 안 써있는 분, 그 답안지에 106, 107, 108이라고 안 써있는 분 다 써있어요. 이름은 본명을 쓰셔야 돼요. 저는 호적명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명을 써주시고, 오늘은 106이라고 써있는 데다가 쭉 적을 거예요. 점수를 자기가 줄 거예요. 자, 첫 칸에 뭐라고 써있어요? 신심이라고 써있죠? 신심. 네, 신심은 진리, 법, 우리 교법, 그 다음 스승,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을 믿는 마음이다. 마음인데 믿는 마음이 구경에 이르고 보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이 낫이 없이 하나가 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죠. 20점은 생사불고의 신성이 되었다 하면 20점이에요. 생사불고. 내가 죽어서도 원불교, 죽어서도 우리 스승님들, 죽어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생사불고의 신성이 되었다. 나한테 칼을 딱 대고 너 원불교 안 다닌다고 말해. 그래도 원불교 다닐 거야 하고 죽는 사람. 그 정도가 되면 20점이에요. 그 다음 16점은 고락불고, 괴롭고 즐거운 거를 불고 신성이 되었다.
신성이 되었다 하면 16점. 점수를 내가 어느 수준인지 잘 봐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20점 만점이니, 어쨌든 통틀어서, 네, 지금 막 저기 조교무님 말씀 그만하세요. 거기서 막 떠드니까 이게 막 분산돼가지고 다른 교도님들이 못 들어요. 네. 107은요, 내년에 할 거예요. 예. 107은 내년. 올해가 원기 몇 년이에요? 106. 내년은 107. 그 다음에는 108. 그거는 비워놔야 돼요. 첫 번째 칸에다가만 쏙 쓰셔야 됩니다. 네. 아니, 20점 만점 다 주면 안 돼요. 네, 보세요. 그 다음에 이해불고. 이해불고라고 하는 거, 내가 나한테 해로움이 와도 진리, 법, 스승, 회상을 떠나지 않는 정도의 신심이 있는 사람이 이해불고고, 그 다음에 신심이 많이 있다. 그럼 8점이에요. 나 신심이 많이 있어. 그 정도가 되면 8점. 그 다음에 지금 막 신심이 나기 시작해. 우리 저기 누구냐. 이덕실 교도님이 막 교전순례 중에 신심이 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막 신심이 일어나고 있으면 4점이에요. 초발심, 발심이 막 난다. 그러면 4점. 그 0점은 뭐냐? 여우 같은 의심만 해. 교무가 이런 말 하면 그거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사사건건 의심하는 사람들이 0점. 알겠죠? 4점은 신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8점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신심이 있어 나한테, 그런 정도 되면 8점. 12점은 나한테 손해가 와도 우리 그 신심이 변하지 않는 거. 네.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0점, 4점, 8점, 12점, 16점, 20점 5개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다 여기 점수를 이렇게 줘라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2번 서원. 그러니까 잘 듣고 얼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서원.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큰 발원이 서원이다. 이 서원은 개인을 위한 서원도 있고 가정, 국가, 사회, 세계를 위한 서원이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세계 인류를 위한 서원이라야 20점 만점을 주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내 서원은 무한 동력이 되었다. 네, 내 서원은 안지나서나 그 서원이야. 어떤 서원? 부처님 돼서 많은 인류에게 제도하겠다는 그 서원. 안지나서 아주 그냥. 그리고 16점은 서원이 절로 뭉쳐진다. 그냥 서원이 막 걸어 다닐 때도 서원, 사람을 볼 때도 서원, 그럴 때 16점. 12점은 서원으로 일관해 간다. 서원으로 꾸준히 일관해 가는 정도. 8점은 서원을 이제 세워가고 있는 정도. 네, 서원을 세워가고 있는, 충전해 간다. 4점은 서원이 싹트고 있는 정도. 막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이것도 해봐야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것도. 그건 마음속에 일어나는 발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0점은 서원이 생기지 않는다. 아이고 무슨 남을 생각해.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 0점. 쓰셨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공심.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위해 바치는 마음. 공심이라는 건 나를 위하는 마음을 놓고 많은 사람들 대화를 위해 바치는 마음이에요.
뭐 여기는 뭐 부분 공심, 전체 공심 그러는데 예, 그런 것이 공심이고요. 조금 제가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0점은 빈공영사로 산다. 빈공영사로 산다. 이게 뭐냐면 공을 빙자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리를 취하는 거. 이게 0점이에요. 그 다음에 무공사사로 산다. 이 말은 4점인데 이거는 공을 위하는 건 없어. 개인만을 위해. 0점은 공중 거를 갖다가 내 이익을 채우는 거고 4점은 내 공중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없어. 나만 그냥 살아. 참 좀 다르죠? 예, 그건 4점. 8점은 공중 일을 먼저 하고 개인 일을 나중에 해. 아니. 8점은 개인 일을 먼저 해. 아유, 저기 아무개님 교당에 오늘 대청소가 있는데 교당에 좀 오셔서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아이고 나 바쁜디 내일 먼저 해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려고 하면 다 다른 사람이 다 해놔. 그런 것이 8점. 내일이 먼저야. 그럼 8점이고요. 12점은 공사 병행을 해. 내일 같이 해. 같이. 공중일도 내일도 같이 똑같이 병행해 가는 정도가 12점. 16점은 성공후사. 공중일을 먼저 하고 교당일을 먼저 하고 개인일을 나중에 밀쳤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가 성공후사. 20점 만점은 지공무사예요. 지공무사. 예, 우리 일호상 진리에 지공무사 어쩌고 나오죠? 그 정도가 돼요. 20점. 자, 겸양. 4번 겸양. 안으로 겸손하고 밖으로 양보하는 마음씨. 안으로는 겸손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요. 그런 마음씨가 겸양. 0점은 오히려 오만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0점. 4점은 겸양이 될 때도 있어. 가끔 한 번씩 안으로 공손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한테 양보.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예, 어쩌다 한 번씩 이게 4점. 8점은 겸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 조금은 겸양해져. 마음을 챙기면 겸양해지고 마음을 안 챙기면 오만해지고 그런 경우가 8점. 12점은 겸양이 거의 된다. 마음이 나면 그냥 사람들 만나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지하철 타는데 자리도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나는 서 있고 이렇게 되면 거의 되면 12점. 그 다음에 16점은 겸양이 절로 돼. 그냥 마음만 나면 겸양이 돼. 그게 16점이고 20점은 겸양에 묶이지도 않는. 이게 겸손한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 이런 마음에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무념에서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한 경지에 딱 이른 거예요. 그게 20점. 자, 통제. 가정, 사회, 직장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마땅한 할 길을 따라 좋고 이끄는 마음으로 상봉하소라는 방법과 역량이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또 안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량이에요. 연령, 직책, 변동, 법 등 어느 뭐로 보나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거느리고 이끌어주는 마음. 통제라고 하는 것은 막 억눌러서 막 통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잘 알수록 가르쳐주고 하는 게 통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0점은 오히려 거슬리는 일이 많아. 저 사람 왜 그러지? 우리 단장님 왜 그러지? 거슬려. 있으면 불편해. 그런 존재면 0점이. 그 다음에 4점은 거의 안 돼. 통제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어쩌다 한 번씩은 돼. 8점은 상봉하솔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마음을 챙겨서 우리 단원들 챙겨야지 해서 이렇게 챙기고 가르쳐주고 나 귀찮고 나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아유 그래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는 8점. 상봉하솔이 많이 되는 경우. 이제 단장도 한 3년, 한 5년 해보니까 이제 많이 돼. 리더도 잘하고 가르쳐주고 내가 귀찮아도 단원들 찾아다니면서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건 12점. 그 다음에 상봉하솔이 저절로 되는 경우는 16점. 상봉, 중화, 하솔에 토를 뗐다. 그럼 20점. 예, 그 다음에 6번. 자, 무상. 아까 상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교도님들도 계시던데, 무상은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 그게 무상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상과 그다음 법상, 비법상까지도 텅 비어버린 그 상태가 무상이에요. 이 무상의 상태가 안 되면 시기질투의 마음이 막 안에서 일어나. 막 욕심, 저 사람하고 막 비교도 하고, 상대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일어나지 않아야 무상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자, 0점. 오히려 시기질투심이 많다. 그냥 마음만 내면 시기질투. 막 배가 아파. 옆집에서 이제 땅 샀다고 하니까 막 배가 아파요. 그럼 0점. 4점은 명상욕을 그대로 두고 있어. 예, 그냥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안 해. 그냥 끌려다니지는 않지만 보고 있어. 그냥 내버려둬. 마음속에서 일어나든지 말든지. 8점은 명상 제거에 노력해요. 아, 이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이고 내가 또 중생상에 걸렸구나,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아이고 난 중생이야, 난 못났어, 이런 중생상에 걸려 있는데 이걸 없애기에 노력을 하는 정도가 8점. 12점은 명상을 그대로 없애가는 거예요. 생길 때마다 없애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없애려고 막 없애가요. 나타나면 없애가고 나타나면 없애가고. 16점은 항상 명상 없음이 허공 같다. 이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를 쭉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16점. 20점은 무상이라고 하는 거에 묶이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 20점. 자, 7번 인내. 인내는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짤막짤막하고 순간적인 거는 잘 참는데, 어떤 사람은 긴 거 오래, 아 오늘은 자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한 30분 정도 앉혀놨더니 꼼짝없이 착 앉아서 인내를 해. 그런데 순간 5분만 선하겠습니다. 그런 건 잘하는데 30분보다 긴 시간을 선해라. 그럼 막 여기도 가렵고 머리도 가렵고 막 분주하고 산만하고, 그거는 이제 그 긴 인내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 이제 노력이 좀 적은 거고. 자, 0점은 오히려 인내 반대다. 너무 난 참는 거 도저히 못해. 그럼 0점. 4점은 인내하지 못한다. 잘 못 참아. 그리고 8점은 인내하려고 노력을 하면 8점이에요. 이거 하라고 했는데 교전 쓰기 싫어 죽겠는데 어깨도 아프고 그냥 눈도 침침하고 그래도 해야지 하고 노력하면 8점. 12점은 인내를 많이 해요. 인내를 많이 참고 안으로 인내하면서 집에 계시는 부처님도 잘 모시고 삼부처님 잘 모시고 그러면 12점. 16점은 거의 인내가 돼. 거의 막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참아져. 막 용을 쓰고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참아져요. 20점은 바로 인내할 것도 없어요. 그 상태가 되면. 자, 신의. 대의 명분에 입각한 신용과 의리. 신의, 그럼 저 사람은 이렇게 신용이 없어 그러잖아요. 네, 그겁니다. 네, 0점은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매사 불신, 신용도 없어서 사람들 아예 못 믿어. 그 사람 믿지 마. 그 사람 말 아이고 믿을 거 못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0점. 그 다음에 4와 2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4점. 아니 16번이지. 잠깐만요. 심사결단. 신의를 하다가 지금 제가 어디로 넘어갔네. 예, 신의. 네, 0점은 뭐냐면 오히려
믿지 못한다. 이런 불신을 받는 경우가 0점이고 4점은 신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내가 신용 있는 사람이지 어쩐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살아. 그냥 살아요. 그럼 4점. 8점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해. 저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일이 딱 겹쳐.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먼저 약속한 일을 해야 되죠? 예. 먼저 약속한 일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8점. 12점은 이해 불고이신 나한테 해로움이 오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말거나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신의가 먼저다. 16점은 고락불고의 신의. 고락불고. 괴로움이 막 밀려와도 신의를 지켜가는. 20점은 생사불고. 생사불고의 신이다. 자, 전일. 꼼꼼한 거예요. 전일은. 꼼꼼하고 이렇게 주밀한 거. 어느 때 어느 곳에나 온전한 일심을 간직하는 마음. 온전한 일심을 간직하는 마음이 전일. 온전 전자의 한일자거든. 그러니까 온전하게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상태. 자, 0점은 전혀 온전하지가 않은 상태. 4점은 일심에 관심 없어요. 일심 모으는데 관심 없고. 8점은 그 일에 일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법회 볼 때는 법회 보는데 일심을 하려고 하고, 풀을 맬 때는 풀 매는데 일심을 하려고 하고. 예. 그래서 어느 생각 없이 막 아무 생각을 없이 풀을 맺는데 벌써 저만큼 그거는 본인이 일심이 된 거예요. 12점은 그 일에 일심이 많이 되는 경우. 많이 돼요.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일을 해. 망아 나를 놓아버리고 일을 하는 상태가 되면 12점. 16점은 그 일에 일심이 저절로 되는 경우.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절로 되는. 20점은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고 정하여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다. 예, 무시선의 대의예요. 그 정도가 되면 20점. 자, 지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치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은 일사가 박네, 저 사람은 이치에 박네 이렇게 말을 사람들한테 듣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10점이니까 네, 0점은 오히려 어리석기 그지없어. 일사에 박다든지 이치에 박다든지 그런 것 자체도 모르고 어리석기 그지없고. 4점은 4와 2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4점. 아유 뭐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아이고 나 머리 아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귀찮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 4점. 8점은 2와 4를 연마해 가고 있어. 오늘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이장님한테 여쭤도 보고 이렇게 알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정도가 8점. 그 다음에 12점은 사리간 대체 윤곽을 잡아가요. 이제 안 물어도 돼. 본인이 이렇게 떠올라. 배우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스스로 안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요령이 터득이 되는 정도가 12점이에요. 그리고 16점은 이무의 사무예가 된다. 이게 16점. 20점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의 12예를 건설하는 정도. 부처님 상태가 돼야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청념이 뭐예요? 네, 결백하고 청빈하고 결백한 거죠. 네, 그렇게 쉽게 이해해 가면 되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조신해 나가는 몸을 운전해 나가는 바가 깨끗하고 염치를 아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청정과 염치로 구분할 수 있다. 청정은 내 마음속에 계행이 저 사람 참 계행이 청정해. 술도 잘 안 마셔. 보면은 참 향내가 내. 그 사람 가면요 술내가 풀풀 나고 막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내가 나. 이거는 계행이 청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청신제 역할을 하고, 염치는 매사에 분수에
분수 밖을 내다보고 도에 넘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염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0점은 오히려 청렴 반대의 모습이에요. 막 나한테 뭐 안 줘? 나한테 뇌물을 바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0점. 그 다음에 4점은 청렴이 되기도 해요. 어쩌다 한 번씩. 8점은 청렴을 많이 해. 염치를 알아. 많이 해. 그 다음 12점은 거의 청렴을 지켜가요. 16점은 허공과 같이 깨끗해. 그냥 뭘 안 해도 허공과 같이 깨끗한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16점. 20점은 청렴에 묶이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청렴이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 학문. 학문은 시대에 따라서 학문을 겸비하라 하신 바 학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학을 토대로 한 일반 학문과 도덕을 토대로 한 도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틀어서 점수를 주세요. 0점은 무식해요. 아는 게 없어요. 4점은 초중 졸업하는 정도의 수준. 이거는 뭐 졸업장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네. 뭐가 아는 것이. 예.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8점.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4점.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8점. 12점은 대학 졸업한 정도의 고등 교육을 받은 수준이 되면 12점. 16점은 대학원, 그러니까 조금 어떤 뭘 볼 때, 이거 상황을 볼 때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면 그 대학원 졸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경우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점 만점은 박사급이다. 통달하는 거죠. 통달. 학문에도. 자, 기능은 이제 사는 아까 했어요. 학문으로. 그러니까 사농공상에서 이제 농공상, 농 10점, 공 10점, 상 10점. 그래서 30점 만점이에요. 농공상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과 능력으로 농은 영농기술, 상은 기업적인 상술, 공은 기계관리. 하여튼 뭐 이게 장사는 잘 못하는데 이렇게 뭐 고장난 건 잘 고쳐. 그거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0점은 전혀 없다. 나 농사도 못 짓고 뭣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해요. 그럼 0점. 밥 먹을 줄도 몰라. 0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을 걸 막 냉동실에 넣어. 그럼 0점이야. 그 다음에 6점은 6점, 이거는 6점, 12점, 18점, 24점, 30점 그러네요. 6점은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 그 다음에 조금 농사 지을 줄도 알고 이제 막 옆에서 하던 80평생을 보니까 조금 알아. 예, 12점은 기능이 있어. 맡겨놓으면 농사를 잘 지어. 그러면 12점이에요. 그 다음에 18점은 상당히 기능이 있어요. 누구한테 와서 물어, 나한테. 아이고, 작년에 보니까 배추 농사를 잘 냈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 무슨 종자를 썼어? 나한테 와서 사람들이 물어. 그러면 18점이에요. 24점은 상위권이야, 상위권. 가서 이제 막 단체에 가서 막 강의를 해. 그거는 졸업장 없어도 하잖아요. 깨농사는 이렇게 지으면 잘 되더라. 배추 농사는 언제 몇 월 달에 무슨 종자를 심으면 잘 되더라. 비가 오기 전에는 이걸 심어야 되고 비 온 뒤에는 이걸 심어야 된다. 추위에 강한 걸 이런 거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잖아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무식하거든요. 예, 그리고 30점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급이다. 네, 막 모셔가서 막 책 좀 써주세요. 막 이렇게 정도가 되면 30점. 자, 효성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나를 정신을 일깨워 주신 스승님들을 어떻게 모시냐. 14번 이게 막 뒤죽박죽이네요. 4번 어디 갔어? 없냐?
출력을 안 했나? 네, 효성. 자, 0점은 아무것도 못 해드려. 정신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려. 내 입에 풀칠하기만 바빠. 0점. 4점은 육체의 복양만 조금 해드려. 육체의 복양만. 용돈도 1년에 한 2번 정도만 드리고 집에도 한번 들여다봐 그냥 1년에 한 2번. 그러면 4점. 8점은 심지의 안락과 육체 복양을 조금 드리는 거. 조금.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은 가. 그럼 8점. 12점은 그냥 맨손으로 안 가잖아요. 돈도 갖다 드리고 반찬도 해서 갖다 드리고 그냥 덜렁덜렁 가서 엄마 잘 있어 보고 나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건강하시냐고 들여다보고 나오는 사람은 교무인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16점은 심지 안락과 육체 복양을 충분히 해드리는 분들. 16점. 아니 근데요 우리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세요. 그러면 그냥 돈을 요양원비를 잘 걷어가지고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게 해서 갖다가 드리고 그저 면회도 자주 가고 좋아하시는 음식도 평소에 잘 드시는 음식도 해다 드리고 하면 16점. 20점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는다. 그럼 20점입니다. 효성. 예, 진실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꾸밈 없는 실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죠. 진실은. 그냥 목에 칼이 들어도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원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 상황은 묘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안 맡겨요. 그거는 이제 자 0점은 오히려 진실 반대. 너무 불성실해. 그 다음 4점은 진실이 되기도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아이고 네가 웬일이야 이렇게 진실할 때 거짓말 안 할 때도 있네. 그럼 4점. 8점은 노력하여 진실이 많이 돼요. 노력을 해. 태어날 때부터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 이 생에도 그러잖아요.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래도 이걸 노력을 해. 진실해지려고. 8점. 그 다음에 12점은 진실이 거의 돼요. 이제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뭘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 나 이런 부분 나 잘 못한다 라고 그대로 보여주는 자기를 막 꾸며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12점. 16점은 진실이 저절로 돼요. 진실이. 그러니까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그게 겉의 행동과 속마음이 그냥 똑같아. 이 꼬르. 20점은 진실에 묶이지도 않아요. 자유자재해요. 자, 은왕양선은 뭐예요? 악은 숨겨두고 선은 드러내주는 거. 알겠죠? 네. 남 막 흉을 보는 사람은 은왕양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악을 막 드러내주고 선은 잘하는 건 말 안 해. 거꾸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사람은 0점이에요. 은왕양선. 자, 0점은 오히려 그 반대라 그랬어요. 아까처럼 흉보고 잘한 건 말 안 하고 남이 잘한 걸 자기가 잘했다고 막 하고 막 이런 건 0점. 4점은 은왕양선이 되기도 해요. 어쩌다 한 번씩 돼요. 그리고 8점은 노력을 챙겨야 돼. 노력해서 은왕양선이 많이 돼요. 노력을 해서. 그리고 12점은 은왕양선이 거의 돼. 16점은 은왕양선이 저절로 돼요. 그냥 마음에 딱 어떤 분을 보면 그냥 챙겨서 말을 해줘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 20점은 은왕양선에 묶이지 않는다. 자, 17번 심사결단. 모든 일을 처결해 갈 때 넌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이런 말, 내 반대말이 심사결단이에요. 결단력 있게 딱딱 끊을 때는 끊고 못한다고 할 때는 판단력을 빠르게 해서 사람들한테 답답함을 주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개인적인 것과 이제 공중사를 할 때 나타납니다. 보면 우유부단해가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의단 선거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죄다 떨어집니다. 우유부단해가지고 좋은 소리만 해. 나쁜 소리도 해야 이게 개혁이 되는데 그런 사람 보니까 다 떨어져서 이게 참
영향력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 대중이 모르는 것 같은데도 귀신같이 다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우유부단하다 0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는 게 우유부단이에요. 자기 갈 길을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막 서성거리고 그러니까 둔전둔전한다 뭐 그런 말. 예, 그런 말을 들어요. 그다음에 4점은 결단을 내릴 때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아, 저 사람은 참 결단력이 없는데 그랬는데 어쩌다 한 번씩 실수로 결단을 내릴 때도 있어. 그래서 4점. 8점은 많이 결단력을 잘 내려요. 그다음에 12점은 즉시는 뭐 바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결단력을 못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연말을 해서 한 몇 시간 흐른 다음에 결단을 하는 경우는 12점. 그 다음에 16점은 취사의 결과 따라 모든 취사하는 즉시가 결단을 내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딱 보는 순간 결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동시에 결단이 돼요. 16점. 20점은 취사의 가닥이 잡힌 것은 물론 결단을 종횡무진하게 구사하는 거. 고민을 안 해. 고민 자체가 없는 그런 분이 20점. 자, 주밀. 모든 일을 도모해 갈 때 주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 이걸 주밀이라고 합니다. 자, 0점은 오히려 주밀 반대예요. 주밀하지 못해요. 막 갖다 놓고 다니고 막 흘리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맡기질 못해. 그 사람은 막 흘리고 다니니까 이러면 0점이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안 하네. 심부름도 안 시키네. 그러면 내가 주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4점은 주밀이 될 때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8점은 주밀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챙기고 이거 해야지 안 잊어버리려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는 분들 8점. 12점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100%야.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100% 완벽해. 네, 그런 분 12점. 이게 한 20점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되네요. 16점은 일상적인 일이나 경륜성 있는 일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주밀함이 일상적인 일도 주밀해. 그리고 대외적인 커다란 일도 주밀하게 일을 착착착착 해가는 그런 정도가 20점이에요. 주밀에 묶이지도 않는다. 그건 16점이고 주밀에 묶이지도 않는다. 그럼 20점. 아까 일상적인 일도 아주 주밀하게 일을 잘 하면서도 대외적인 이런 무슨 행사나 또 나한테 맡겨진 일들을 막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들 있죠. 주밀하게 하는 사람 16점. 자, 수시 번역. 이건 임기응변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수시 번역. 이거는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게 똑같진 않잖아요.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진 않잖아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수시 번역을 잘해야 돼. 거기에 맞게 내가 대처를 톡톡 해가야 돼요. 그냥 빠르게 이것도 취사를 해야 되는데 달라지는 상황 따라서 수시 응변의 도를 펴되 대의 명분과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의 명분과 자리이타의 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하는 거. 이게 수시 번역. 0점은 오히려 잘 못해. 막 끝까지 하나만 고집해. 자기나 하나만 할 일이지만 옆에 사람한테도 그거 해야 된다고 막 고집해. 그럼 0점. 수시 번역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4점은 수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리고 8점은 수시 응변으로 대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막 신문도 자주 보고 뉴스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다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8점. 12점은 수시 응변을 거의 잘 해가는 경우. 12점. 16점은 상황성에 따라서 수시 응변으로 종횡무진하게 잘 대처해. 16점. 20점은 이에 묶이지도 않는다. 자, 20번. 23번까지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보시. 보시가 뭐죠? 베푸는 거죠? 네. 베푸는 거예요. 0점은 절대로 안 베풀어.
남의 거를 가지고 와. 보시하려고 사람들이 쌀을 갖다 놨는데 쌀을 담아가 자기 집으로. 그럼 0점. 그 다음에 4점은 보시를 하기도 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어머 너도 그거 할 줄 알아? 이렇게 이런 소리 듣는 그런 것이 그런 정도가 4점. 그 다음에 8점은 보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12점은 있는 대로 당하는 대로 보시해. 그래서 막 집에서 쫓겨나. 집에 있는 거 다 퍼다가 남들 막 도와준다고. 넌 나가서 살아. 넌 우리 집 식구 아니야. 그래서 막 집안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보시를 많이 하는 편. 8점. 그렇게 해봤자 8점이에요. 12점은 있는 대로 당하는 대로 보시를 해요. 12점은 있는 대로 당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내 것인지 엄마 건지 가족 건지도 모르고 다 갖다 주고 이러면 12점. 16점은 일체 생명을 위하여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다시 여한이 없을 정도로 보시를 한다. 이게 16점. 20점은 정신, 육신, 물질로 갈진 보시하고도 한 점 상이 없다. 자, 21번 활동. 활동은 내가 이렇게 어떤 능력 플러스 역량이에요. 활동은. 자기의 생활 무대에 따라서 그 역량력이 어느 정도 미쳐가느냐. 그래서 저 사람 참 활동적이야. 그 다음에 활동성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맡기면 아이고 우리가 잊어버려. 안 챙겨도 돼. 이런 정도의 활동력. 자, 0점은 활동하려고 안 해. 밖에 나가는 것도 겨우 그냥 뚱구적거리면서 한 번씩 나가고 그냥 활동을 거의 안 해요. 4점은 활동하기도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지역 모임을 하는데 가서 그냥 길거리 청소를 해야 돼. 옛날에는 주민들이 다 나와서 청소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여. 청소하러 와. 네, 그건 4점. 8점은 활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되도록이면 모임에 안 빠져서 그 봉사활동 하는데 참석을 하려고 하고 하는 분들은 8점. 12점은 보람을 위해서 활동을 쉬지 않아. 끊임없이 활동을 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저러지? 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하는 정도가 12점. 16점은 일체 생명을 위하여 함지사지도 마다 않고 활동을 하고. 20점은 대기대용으로 경륜을 종횡무진하게 구사해가는 자기의 역량과 활동력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정도가 20점입니다. 22번 자비. 자비는 뭐예요? 베푼 것 베포시. 자비는 뭐예요? 아이고 안 됐을 때, 상황이 안 됐을 때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거. 그럼 자녀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게 자비. 부모가 자녀에게 품는 것 같은 사랑이며 인자한 마음이 자비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처럼 막 좋아해. 인자한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 내일처럼 막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 안 된 일을 당해. 너 내일처럼 슬퍼해. 그게 자비예요. 자, 0점. 오히려 자비 반대 모습. 4점. 자비가 가끔 한 번씩 나와요. 8점. 자비를 향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 열심히 노력해. 자비스러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12점. 마음 가득하게 자비가 충만해 있어. 16점. 일체 생명을 위한 자비뿐이야. 그냥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어요. 16점. 20점은 일체 생명을 위한 대자 대비의 무량 방편을 종횡무진하게 구사한다. 열애의가 되어야 이런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 23번. 원만 구족하다 할 때 그 원만입니다. 내외간에 편벽한 것이 없이 조각인격이 아닌 뚜렷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그게 원만이에요. 원만. 0점. 오히려 반대다. 내 편을 만들고 나누고 조각인격을 갖고 있고 고치려고도 안 하고 0점. 4점은 원만 자신이 돼. 어쩌다가 원만 처신이 돼. 원만 수행도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원만 처신이 되고 둥글둥글하게 처사한다 이 말이에요. 8점은
조각 인격과 원근 친소가 거의 없어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예, 다 우리 편이야. 다 우리 편. 그러니까 그것 정도가 되면 8점. 12점은 사통오달하여 거의 사통오달이 거의 돼. 16점은 인격도 대인관계도 일처리 능력도 사통오달. 그게 16점. 20점은 이에 묶이지도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23번까지 자, 답 다 쓰셨죠? 네. 네, 점수를 저기 핸드폰 켜고 제 계산기 막 해서 합계를 내보시면 좋겠어요. 밑에 개라고 써 있는 데다 합계를 내시고, 네, 우리 5단은 다음에 12일 날 또 한 번 할 겁니다. 계문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세요. 12일 날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거 들어 내불고, 아, 나 답안지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오늘 할 거. 오늘 다 해버리는 거. 자신 없으면 저 뒤에다 놓고 가세요. 나 집에 가면 이거 쓰레기로 버려. 나는 관리를 잘 못해. 그런 분들은 뒤에다가 다 모아놓고 가시면 이름을 썼기 때문에 또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이름 찾아서. 자, 이름 다시 한번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시고, 네, 오늘 5일날 신분검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